네, 마이크 나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유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지난번 방송까지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 또 두 대표님께서 2시 20분에 국회 정론장 가서 공식적으로 서청원 우리 당의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신 팔선 의원님을 모시고 당의 합당을 선언하고 언론을 통해서 공표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명을 다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대표님께서 누차 설명드렸고 오늘도 또 다른 분들도 설명드렸듯이 이승만 대통령님의 자유라는 건국 대통령님의 그 자유우파 정신, 그리고 박건희 대통령님의 공화 정신, 이 두 가지를 합한 당명을 부득이하게 합당 신설합당 과정에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는 공식적으로 자유공화당이다. 그래서 자유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합당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두 당대표님의 도장을 찍고 당의 인형을 가지고 선관위에 당명 개정 그리고 두 분을 공동대표로 모시는 그런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제 선관위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큰 당의 생일 같은 날입니다. 다소 마음에 안 들고 미비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당의 외연이 그만큼 확장되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한껏 더 크게 만드는 자유공화당의 생일 같은 그런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쪽으로 걸어오셔가지고 서청원 자유공화당의 상임고문님, 김문수 자유공화당의 공동대표님, 조원진 우리 자유공화당의 공동대표님께서 많은 유튜브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 말씀 하셨어요.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유공화당이 4.15 총선을 승리를 이끌면서 탄핵 무효와 문재인 퇴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다소 서운하고 그런 점이 있을지라도 더 큰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의 상근 최고위원으로서 이 통합 추진 절차를 실질적으로 협상하고 이끌어온 당의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당직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제 설명한 통합추진위원회 합의문을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혹시나 그때 못 들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이 있을까봐 어제 3시 50분경에 제 방에서 그 당시 자유통일당 두 대표를 모시고 사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자유통일당 우리 공화당 통합추진위원회 합의문 1. 신설당의 당명은 자유공화당으로 한다. 2. 당 상징색은 녹색과 적색으로 하며 당 로고는 추후 결정한다. 당 로고는 이미 우리 쪽 안과 그쪽 안이 이제 만들어져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곧 결정될 것입니다. 3. 당사는 현재 우리 공화당 당사인 대산빌딩 5층과 7층으로 하고 자유통일당의 용산빌딩 11층은 별관으로 사용한다. 4. 신설당의 당대표는 양당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 합의제로 운영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5. 최고위원회의 구성은 양당 동수 6대6으로 시작하고 상황에 따라 추후
15인에서 20인이 범위 내에서 두 공동대표가 추가 임명한다. 6. 사무총장은 양당의 현 사무총장을 공동 사무총장으로 임명한다. 7. 주요 당직자 임명은 양당 동수로 한다. 8. 사무처 당직자는 원칙적으로 양당 당직자의 고용을 승계하되 양당 동수로 한다. 단 자유통일당에서는 이로 인하여 우리 공화당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한다. 9. 당헌, 강력, 정책 등은 양당이 합의하여 정한다. 양당의 당헌, 강력, 정책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헌, 강령, 정책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미 구성이 되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 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동대표 간 합의에 따른다. 2020년 3월 2일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통합추진위원회, 우리공화당 통합추진위원회 위원 상근 최고위원 박태우, 사무총장 서성근, 자유통일당 통합추진위원회 위원 정책위원회 의장 김경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성창경 이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합의문인데 혹시나 아침에 방송을 못 봤을 당원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우파가 확장되고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의 합의문서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종이적 잔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감히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서부터 행동하는 대한민국의 자유우파가 단합을 명령받은 역사의 명령이요, 호국명령들의 명령이요, 국민의 명령으로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4.15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안타깝습니다마는 보수인지 중도인지 좌파인지 잡탕처럼 인사들을 마구 공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아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분별력이 되는 진짜 보수가 어디인가, 좌파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자유우파, 보수우파가 어디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명단을 경선을 통해서든 전략공천이든 발표하고 있는 현장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참 의아해합니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그 전에 새누리당, 그 전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등등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인사들이 중심이 된 정치 세력이었는데, 보수라는 정신은 퇴색하고 언제부터인지 중도 정당도 못하고 개주의적인 그런 정당으로 전락해서 좌파의 행포가 국회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있어도 투쟁하지 않는 그런 전쟁으로, 그런 정당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3대 합법이 통과되는 이 현장에서 대한민국 보수가 이렇게 몰락하고 소멸되고 이렇게 그 정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정말 통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천만큼은 잘하겠지 하고 쳐다보았는데 정말 실망해요. 어떻게 보수 인사를 공천해도 싸울까 말까 이런 엄청난 시국에서 그동안에 좌파적인 발언을 하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옹호해온 인사들이 공천받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보수의 현주소, 자유우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이 합당해 만든 자유공화당은 이러한 잘못된 보수의 모순을 해결하고 4.15 총선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우파 역사를 쓰는 그런 세력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정말 오늘은 우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4.15 총선이라는 그런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통합과 확장으로 가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4.15 총선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저항점일지도 모르겠어요. 6.25 전쟁으로 치면 저 낙동강 영서까지 밀려서 부산까지 밀려있는 제주도 하나만 남은 이런 형국인지 모르겠어요. 4.15 총선에서 우리가 역할을 못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는 좌파 이념 세력한테 과반 이상을 허락하고 보수가 분열돼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요새가 4.15 총선이라는 말씀을 저는 그동안에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글을 통해서 드려왔던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남은 4.15 총선 대한민국을 지키는 요새를 더 큰 방패와 칼로서 무장하는 계기가 오늘 자유공화당의 창당을 통해서 신설합당이라는 자유공화당의 탄생을 통해서 더 큰 그림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주 소식을 조금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일 큰 소식이 이제 합당 소식이었고요. 현재 이제 자유공화당이죠. 자유공화당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 공화당만으로 따지면 오늘까지 37명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저쪽 자유통일당까지 합하면 뭐 그쪽도 10명 정도는 했다고 들었으니까 뭐 50명 가까이 등록은 돼 있다. 그리고 준비하는 분까지 합하면 양당에서 곧 100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비후보 등록 많이 해야 됩니다.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 당이 우리 자유공화당이 또 밖에 남아있는 세력들을 아울러서 단일화 협상 카드로 미래통합당과 마지막 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많은 지역을 확보하고 우리 당의 새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카드로서 예비후보 등록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3.1절 작년 10월 3일 날 집회나 그 전에 함일전 집회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모여서 세르모니 하면은 가장 좋은 카드인데 그게 지금 중국 배려 문제로 알다시피 장애 집회가 허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을 가장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중국 바이러스만 없으면은 이 두 당이 합당함으로써 서울역과 광화문에서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구국의 함성의 집회를 통해서 참천리 반광곡복으로 온 나라에 떠들면서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문재인 퇴진을 외치면서 이 총선 전략을 더 쉽게 갖고 갈 텐데 좀 아쉽습니다만은 아무튼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연설을 현장에서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대타로 그런 걸 활용하면서 우리의 전략을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당에 애정이 있는 분들은 예비후보 기타금 300만 원을 아끼지 마시고 최대한 해서 현수막을 걸고 또 자유공화당이라는 새로운 당의 탄생을 알리면서 예비 후보자 공보물 지역구 유권자 10%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 공보물을 만들어서 찍어서 홍보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중앙당에서 상근 최고위원과 또 한때는 사무총장으로 태극집회 총괄본부장으로 뭐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이렇게 살면서 대전에 갈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대전시당위원장을 경직하면서도 사무처장을 통해서 제가 모든 걸 일을 해오고 현장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당의 전략을 마련한다는데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일주일 전에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그곳에서 이제 홍보 활동을 SNS를 통해서 또 현수막도 아마 내일쯤에 달아질 텐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전과 충청 지역에 우리 당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힘들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2중 3중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당을 알리고 또 자유공화당의 의미를 알리는 많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당이 합당이 돼서 더 많은 이제 현역 의원님들이 당에 오시고 또 지도부가 확대되면서 조만간에 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 전국으로 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번 주 내로 많은 분들이 예비 후보를 좀 등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현역 의원님들 모시고 우리가 마지막 본 후보 등록 때 우리 당의 총선 기호가 최소한 4번에서 5번은 갖고 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도 바로 이러한 고민으로 19명의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민생당을 창당했다고. 그래서 총선 때 번호를 좀 앞번호를 따려고 이렇게 군소정당들이 통합을 해서 총선 전략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많은 우리 현역 의원님들을 더 모셔서 최소한 4번 내지 5번을 우리가 총선 후보들의 그런 기호로 선거벽보도 붙이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날 저희들이 이택기 집회, 기자회견이죠. 이 후보분들이 뭐 수십 분이 오셔서 탑골공원 앞에서 잘 마쳤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경찰 측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깔끔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메시지는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연합뉴스라든지 한국경제 이런 데서 그 당시 우리 집회가 아니고 기자회견 현황을 잘 중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원진 당대표님께서 지금 중국 바이러스 문제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를 방문해가지고 그동안에 모은 성금 1,000만 원을 기탁을 했고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그 병원을 방문해서 대구 시민들을 위로한 그런 기사도 뉴스시를 통해서 2월 28일자로 나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도 항상 우리 당 지도부가 무슨 정책을 세우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을 위해서 우리 책임당원님들은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각 시도당별로 또 후보별로 해가지고 시도당의 운영위원 및 간부들은 정책위원으로, 그 다음에 책임 당원님들의 많은 분들은 조직위원으로, 또 홍보위원으로, 주로 여성분들은 홍보, 이렇게 한 3만 분을 위촉장을 들여서 우리 모두가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스스로 홍보 현수막을 달고 떼고 이런 또 각 후보자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는 이런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입니다. 선거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최대한 진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지금 뭐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쓰지 말고 또 조직 활용한다고 뭐 여기저기 인편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또 뭐 무슨 대접을 하는 이런 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NS만큼은 공직선거법에서 다 풀어놨어요. 최대한 SNS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 SNS 앞으로 이제 선거 지원단도 공식적으로 더 확대해서 최대한 후보들을 지원하고 우리 당을 홍보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뉴스도 앞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내가 보니까 자유공화당 뉴스로 개편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많은 후보님들을 모시고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구독자 수를 빨리 10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당 대표께서 우리 당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 링크를 해서 보냈는데도 우리 당원님들만 링크를 해주셔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10만, 20만 금방 되는데 아직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당 대표님이 문자를 통해서 가는 우리 공화당 뉴스 링크를 꼭 눌려서 구독 버튼을 꼭 눌러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회의 동포 여러분, 요즘 정말 힘들죠.
중국발 우한 폐렴. 뭐 그동안에 이 많은 신문들을 뭐 보고 사설들을 보니까 온통 뭐 그 뉴스로 다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지금 중요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다 덮이고 있고 총선 전략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동아일보 오늘자의 사설 중에서 두 번째 사설 제목 하나가 병실 대기자가 2031명이다. 뒤늦게 입원 기준 정비한 관료주의다. 그래서 얼마나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중국 폐렴 문제에 있어서 소홀하게 대처를 했으면 얼마나 안이한 생각을 가졌으면 아직도 병실 대기자가 2031명으로 나옵니다. 이 동아일보 사설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여기 지금 잠깐 한 대목만 소개하면 대구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를 전담한 첫 생활치료시설로 지정돼 어제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환자 급증으로 병실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치료 지침을 바꿔 중증 환자만 입원시키고 확진 환자의 80%가량인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시설에 수용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 마련된 병상은 200개 안팎인데 뭐 문경에도 뭐 100개 정도 추가된다. 주말까지는 약 1000실 규모의 생활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했지만 현재 어제 병실이 없어 자가격리 중인 확진 환자가 2031명이다. 자가격리 중인 환자가 2031명이다. 이거는 우리 보건행정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 문정권에서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수십조를 편성한 거를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빨리 긴급 자금을 편성해서 병실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정부보다도 중소기업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이런 위험성을 더 먼저 예단하고 준비를 하고 정부한테 오히려 부탁을 하는 마스크 부족도 말이죠. 정부에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사태가 되었는지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뭐 이게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조선일보 23면에 기사가 하나 소개됐는데 이 아마 이 청년이 제가 뭐 요즘은 바빠가지고 뭐 운동을 거의 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 임성재라는 젊은 우리 대한민국 CJ 소속의 그 골프 선수입니다. 미국에 대단한 청년인데 보니까 PGA 투어 혼다 클래식서 처음으로 우승을 했답니다. 야 1998년생이니까 뭐 굉장히 젊네요. 이게 보면 이 친구가 제가 옛날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데 몇 번씩 이렇게 상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빚게 결국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기회가 와가지고 참 세계에서 이런 또 임성재가 PGA 투어 혼다 클래식서 첫 우승했다 이 소식을 보니까 역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결론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공화당도 그 피땀 흘린 과거의 3년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투쟁 정신이 이렇게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그걸 극복한 임성재 군처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스크를 쓰는 문제 가지고 또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고 뭐 기사도 재밌는 기사 났어요. 그 전북교육청의 뭐 김승환 교육관은 왜 마스크 써야 되냐?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뭐 훈시하고 교육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아니죠.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 써야죠.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재미있는 거는 3.1절 날 그 문재인 씨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을 통해서 보건협력 사업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생뚱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하나 못 구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병상 시설이 이렇게 2031개나 부족하나 이런 판에 지금 뭐 북한을 향해서 대북 보건사업력 사업을 하자고
평상시 같으면 뭐 조금 이해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이게 종북 정권이라는 게 종북 주사파 정권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나온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 국내 언론들은 그 보도 통제가 되는데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도 중국 폐렴 때문에 뭐 난리랍니다. 언뜻 들으니까 7천 명 정도가 지금 격리된 시설에 있고 중국 국경을 뭐 꽁꽁 폐쇄하고 장마당으로 먹고 사는 북한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국경이 전체적으로 그냥 인원 및 물자를 통제하니까 굶어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민심이 악화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간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하고 뭐 뭔지 모릅니다만은 뭐 3.1절 때 뭐 대북 보건협력 사업을 이야기했는데 참 재밌는 거는 그 이야기를 뭐 하자마자 코로나 협조를 하자 다음날 북한은 발사체를 쏴버렸네요. 오늘 중앙일보 12면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참 우리 도대체 뭐 북한의 전체주의 주사파 정권, 뭐 공산주의도 아닌 이상한 정권인데 종교집단적인 이 정권이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인지 가부장적인 독재 정권이다. 나는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저 김정은이라는 독재자가 하는 행태를 보면 참 재밌잖아요. 뒤뚱뒤뚱 걸어다니면서 이게 무슨 옛날에 무슨 만화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의 펭귄들 보는 것 같아요. 왕 펭귄을 기준으로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거야. 이게 95일 만에 또 쏜 거예요. 아마 여기 뭐 신문 분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 기반을 다지면서 군사 긴장감을 높여가지고 대내에 양수 겸장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3월 2일 낮 12시 37분경에 고도 약 35km, 비행거리 240km 나가는 그런 발사체를 북한의 원산 인근에서 발사했다. 참 저는 이걸 쏴서 과연 북한 정권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부 기강을 다지면서 군사 긴장감을 높여서 지금 그쪽도 중국 폐렴 문제로 또 장마당이 물자가 부족해서 민심이 회의한 것을 또 긴장감을 통해서 끌고 가겠다는 뭐 그런 효과는 있겠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이 한심하지 않아요? 이런 정권을 통해서 무슨 대북 협력 보건 사업을 하자고요? 중국 공산당의 굴종적인 친중 사대주의에 모자라서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고통받고 열이 울고 있는데 이럴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로 총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유권자들이 이러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외교안보 문제부터 해서 이제 보건위생 문제까지 어느가 하나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미국도 이러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동맹국으로서 말을 아끼고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인내침도 한계에 왔고 문재인 정권에서 와싱턴에 한반도 문제 전문가라든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분들은 많은 로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역시 본질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오늘 중앙일보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싱가포르의 한반도 평화치의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방수권법안 통해서 예산 배정을 통해서 엄청난 예산을 미사일과 핵 장비를 점검하고 또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체적인 미사일 시스템을 재배치하고 또 사드 문제까지도 사드 장비까지도 추가 배치하려는 거기에다 중거리 미사일까지 한반도나 일본에 배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너무 종중적으로 종북적으로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에 협조를 덜 하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있는 현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원스런 그런 타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소미아 그 연장을 파기하는 거는 뭐 이 정부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세컨더리 보이까지 맞을 것 같은 그거는 뭐 미국의 이야기 들었는데 그 외의인들은 속 시원하게 협력을 못하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석했습니다만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은 우리 국가의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자유와 개방은 한국이 내세운 가치와 국가의 전략과 부합하는 것이다. 대중국 외교의 독자 전략 공간 마련하는 지렛대로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군사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지금 북한을 완충 국가로 점점 더 동아시아 남방으로 아세안 쪽으로 중국의 패권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지 않으면 중국의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런 이념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잘못된 이념을 가진 북한의 독재 정권을 빨리 소멸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다. 우리 잘못된 이념을 가진 문재인 정권한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분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신문 사설들이 말이요. 지난 3, 4일 가보면은 오늘도 뭐 확진자가 거의 뭐 4,000명에 이를 정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있었어요. 막 1만 명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분석을 내고 있어요. 전시 상황인데도 이걸 총체적으로 컨트롤 하는 그런 사령탑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런 사태를 보면서 질병관리청을 좀 따로 좀 만들어서 앞으로 많은 자연재해라든지 인지에 대비하는 그런 예방책을 마련되어 있다. 이런 공약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최고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1세기는 이제 총칼 들고 싸워서 인간의 생명이 죽고 다치고 하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인간 안보 개념, 포괄적인 안보, 컴프레hensive security, human security, 안보의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 되고 하이 폴리틱스, 군사 안보 분야의 그런 폴리틱스, 정치 분야에서 로우 폴리틱스, 경제 그리고 다른 인권 분야의 안보 개념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보세요 이번에 이게 중국 유한 바이러스 문제도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도대체 정말로 과거의 그런 바이러스가 점점 더 진화돼 가지고 약이 없는 그런 아주 골치 아픈 바이러스가 된 건지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좀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쓰진 않고 있습니다. 많이 저장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개발한 생화학 무기가 이게 일부 균이 유출돼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핵폭탄이 안 터지고 미사일 안 쏘, 총을 안 쏘더라도 생화학 무기 가진 거 일부만 유출되고 그래도 이렇게 전 세계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한반도처럼 대치된 국가에서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 안보의 개념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 바이러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안보의 개념을 더욱더 확대해가지고 이 질병관리본부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인원과 예산이 확대된 질병관리청을 활수롭게 만들어서 미래의 그런 재난에도 대비하는 그런 좀 지혜로운 정책 처방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의 시절에 정말로 애쓰셨어요. 광화문에서 텐트 투쟁 200여일 그리고 국회 앞에서 악법 저지 투쟁 38일 그 기간 안에 이 이념적으로 좀 비슷한 그 주사파 정권과 동조하는 그 친문 세력들 4+1 체제 만들어 국회 내 원내교섭단체도 아닌데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켜 가지고 국회 의석수를 좀 많이 만들어서 연방제 사회주의 연방제를 가는 길을 협조한 그 4+1 체제 기억나시죠? 작년에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정의당 같은 당은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암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마음이 바뀐 거죠. 악법이 다 통과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미래통합당도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 비례정당을 만드니까 오늘 조선일보 어제 날짜 뉴스를 보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참 하루 말이 다르네요. 어제 말이 다르고 그때는 이제 합법이 통과될 때는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위성 비례정당 만들면 위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약속도 깨고 자기들도 비례당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2월부터 이미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기사네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심상정이가 국민 배신행위다. 이해찬이 밝혀라. 이런 식으로 또 사프라치 일체제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참 희를 항신한 정치의 햇모습입니다. 필요할 때는 서로 이야기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그걸 짓밟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뭐 사프라치 일체제가 이념적으로 얼마나 뭉쳐있는지 역시 의석수 앞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듯이 어제자 조선일보 6면에 보니까 뭐 이런 3.1절 행사 사진이 태극기 들고 이 현 정권의 핵심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이건 뭐 이 3.1절 날 12번 단합을 강조하고, 여기 더 재밌는 것은 3.1절 축사에서 역대 대통령 영상에서 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빼버렸다네요. 이러면서 12번 단합을 강조했다요. 보수 정권 10년의 대통령을 빼버리고 단합을 강조했다는데, 뭐 이 사람들 나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이런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세삼청을 했는데 한반도기든 김구재현 영상도 이렇게 띄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악법 통과에 그런 역할을 한 역적 같은 문희상 의장도 거기 가서 이러고 있어요. 참 안타깝다. 이런 모습을 하면서 국민 단합을 12번이나 이야기했다. 말과 행동이 1차자는 3.1절 100일주년 기념사였다는 이런 분석 기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난 며칠간 신문 사설을 보니까 뭐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는지 뭐 공동문체냐, 뭐 바이러스 공동체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이걸 지금 퇴치해도 어려운데 인력과 장비가 최고조하다. 그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도 보건복지행 등에 이런 거 하나 예산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된 거냐. 대한민국이 3만 달러 시대가 맞느냐.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재밌는 건 말이죠. 이러한 형국에서 책임을 질 집권여당의 그 참 몰상식한 정치인들의 그런 언행이 참 큰 국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어요. 여기 한두 가지만 소개할까요? 홍익표 대변인 얘기인데요. 대구 경북에 대한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홍익표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결국은 물러났다고 그러네요. 참 중국 우한처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막는 지역 봉쇄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커졌죠. 참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확진자 발생이 잠시 주춤했던 이달 중순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많은 곳이나 공기가 탁한 곳이 아니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거 섣부른 낙관론을 펴다가 막 4,000명까지 오고 그냥 좀 있으면 10,000명까지 된다는데 이렇게 말 함부로 해도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뭐랬어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아주 실효적으로 차단했다. 맞습니까? 법무부 장관 말이 맞아요? 네? 참 확진자 수 증가는 우리 국가 체제가 잘 작동한 때문이라는 박광훈 최고위원 등 정말 자화자찬 같은 현실을 빗겨난 여권 인사들의 무책임한 언행에 국민의 가슴은 피멍 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령 대변인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은 신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서 국회의사당이 폐쇄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부르는 아니하고 무책임한 행태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중국인 입국을 막았어야 했다는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관심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어요. 무책임한 발언의 연산선상이다. 또 박nom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이 사람 이거 정신 나가는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 사람 때문이었답니다. 초기에 중국 사람들 입국 제한을 했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말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의 한국인 격리 조치를 두고 각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군요. 우리가 이 친중 사대적인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세계 제2의 감염국이 됐는데도 이런 이야기 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맞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사태의 원인을 자국민 탓으로 돌리고 해외를 방문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곤욕에 대해서 남일처럼 얘기하는 이 장관들, 정말 이런 정권에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신뢰가 없으면 위기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이 정부를 향해서 국민들이 괴담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태까지 올수록 정부가 방치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질병본부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몇 차례 중국의 감염원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는데 청와대가 묵살한 거라고. 청와대에서 이런 질병관리본부의 요구서를 보고도 묵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강제 격리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을 때까지 청와대는 뭘 했어요? 전문가들이 말을 듣고 합리적인 처방을 해야지. 미국이 말이죠. 중국과 동급을 한국을 여행경보지역으로 지적하고 대한민국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데 외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외교부 장관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비상 특별 기사로서 지난 중앙 선데이죠. 3월 1일까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요. 오늘이 이제 3월 3일이니까 벌써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제2의 코로나 감염국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홍콩, 베트남, 사우디 등 27개국이 한국발 승객을 입국 금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월 28일자 날짜를 보면은 중국이 확진자가 78,823명 중에서 사망자는 2,788명, 한국이 2등입니다. 2,337명이었는데 오늘은 뭐 4,000명까지 가까이 왔다니까 벌써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망자가 16명. 이게 28일자 기준이니까 오늘은 더 커졌을 겁니다. 2등이에요, 2등 세계에서. 세계에서 2등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주무자 여권 인사들의 망언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아마 여기저기 터질 겁니다. 물론 뭐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라든지 의료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한때는 굉장히 잘된 나라로 평가받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명성과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추락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누가 보상하고 어떻게 앞으로 회복할 거예요? 이 정권이 예산 낭비하는 것만, 예산 쓰는 것만이 돈 쓰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재산들이 많이 지금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평가 기준, 가치적인 기준들이 많이 지금 달아나고 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책임져야 된다. 4월 15일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될 것이다. 지금 뭐 62개국이 현재 한국인을 입국 제한하고 있다는데 세상에 3류 국가 됐어요. 보건 3류 국가가. 2008년보다 더한 경제위기가 온다는 이런 공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 출범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간다고 그러더니 정말로 중국발 폐렴 문제를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북한하고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인 구애를 하면서 과도한 이념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금 짓밟고 있는 이 정부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3.1절 날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로 많은 희생과 그리고 경난의 역사를 통해서 비록 분단 국가입니다만은 그래도 5,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우뚝 서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몇 개월 만에 잘못된 이념을 가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헌법 체계도 무시하고 그동안에 잘 갖춰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하나하나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고치고 있고, 가치관 문제는 더욱더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역사관과 국가관과저도 젊은 영혼들은 어디가 옳은 것인지 방향성을 못 잡게 역사 교과서를 고쳐놓고, 잘못된 문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회의 문제를 보고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편향된 시각으로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언제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200만에 달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못된 정치 세력을 응징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진정한 여러분의 대표자를 사회로 총선해서 뽑고, 그러한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거짓 선동으로 혹세무민하는 세력들의 철퇴를 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치 혐오증, 극단적인 개인주의, 쾌락주의가 범람하면서 사회는 더 혼란해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보다는 권리만 강조하는 잘못된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제정치학자로서 또 현실 정치를 경험한 정당인으로서 몇 말씀 올리면은,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은 결코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정치인들이 정치 혐오증을 만들고 꼴보기 싫어도, 여러분 잘못된 정치 권력을 뽑아놓으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에 얼마나 직격탄을 날리고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잘못된 지도자 뽑고 잘못된 이념을 가진 세력들에게 투표를 해가지고 뭐 소각권, 거짓 선동의 소각권, 거짓 논리의 소각권, 그런 결과가 가져오는 이 현실, 체제 부정을 하고 역사를 바꾸고 벌써 망했어야 될 정권을 살리겠다고 인류의 보편적인 이념과는 거리가 먼 중국 공산당과 같은 굴종적인 자세로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까먹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견제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4.15 총선은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성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정치를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미래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발굴해서 후원하고 키워주면서 잘못된 세력들을 견제하고 대치하는 대대적인 국민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 선거를 치르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107, 80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수처법 같은 악법을 폐지하지 못하면은 이 악랄한 주사파 과도한 이념 세력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회주의 연방제로 되는 고속도로를 허용해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부국강병정신, 공화정신,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자유통일정신은 잘못된 이념에 의해서 다 흡수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분단 국가에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망하고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기 전에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책임을 통감하고, 아무튼 이런 정권이 들어선 거는 누군가는 국민이 표를 찍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일부 잘못된 국민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여매고 바른 길로 역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더 참여하고 더 희생하고, 지금도 힘듭니다마는
할 수 없어요. 나라가 어렵고 누란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좋은 정치 지도자를 발굴해서 키워주고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장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자유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참 농담 삼아 우리가 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문재인 정권이 만들고 있네요. 참담하고 암울하고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3.1절 날 탑골공원에서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저항시인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일제시대의 암흑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아픔 속 희망을 노래한, 그러나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겠다. 오늘도 별을 헤이는 마음으로 하늘을 본다. 이런 19절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윤동수 시인이 이야기했던 그런 절망과 고독감과 아픔을 이제는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국민운동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렵다는 것을 자각을 하시고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각자 갖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회로 총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합당이 합당한 자유공화당의 창당은 그러한 공포와 아픔과 외로움과 이거를 극복하고 희망을 쓸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확장되고 커져간 중요한 역사의 한 장이다. 이거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선거제책 문제, 또 더 많은 당원들을 모으는 문제, 당을 확장하는 문제, 그리고 미래통합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문제 등등에서 우리가 혼연일체의 힘으로 두 당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저도 능력은 부족하고 힘은 미약합니다만은 이 위기에 지식인으로서, 정당인으로서, 또 양심 있는 시민운동가로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도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박태우 상근 최고위원님이시자 태극기 집회 총괄본부장을 모시고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매일 또 예비 후보자님들, 영입 인재분들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부득이하게 일정 조정이 조금 되어서 2월 29일에 있었던 우리공화당 온라인 필승 결의대에서 우리 예비 후보자님 발언 부분을 두 분 발언을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림 예비후보자님 영상, 최지민 예비후보자님 영상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공화당 중앙당에서 기획홍보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최근에 송파구 갑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최지민입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명함을 만들고 뭐 공보물, 현수막 이런 걸 만든 걸 사실 셀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바람막이 걸려있는 현수막, 로고, 그리고 아직 출시를 앞두고 있는 뭐 이런 전단지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셀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도 지금 이제 교차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함에 이제 적는 게 있잖아요. 본인의 이력, 경력, 학력 적으니까 이제 한 3-4줄 나왔어요. 현 우리공화당 기획홍보팀 팀장, 현 재단법인 애국정책전략연구원 뭐 정책위원, 전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10년 동안 뭘 했냐 이제 보면 그 다음에 학력이 나와요. 뭐 연세대학교 뭐 도시공학과 학사 석사 졸업. 그러면은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은 학교 들어간 다음에 10년 동안은 뭐 했느냐?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다녔어요. 정규직이기도 했고 계약직이기도 했어요. 다 몇 년씩 있고 다 이제 전공과 대부분 관련이 없는 것들도 많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10년의 세월이 더 자랑스러웠어요. 이야기하면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마땅한 스펙인가라고 하면 이제 IT 회사에서 이제 몇 개 프로그램에 이제 프로젝트에 동참을 했었고, 근데 사실 그 회사가 여기서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고 굉장히 좋은 회사고 이제 동료들이 있는데, 사실 정치 탄압의 염려 때문에 사실 무서워서 회사 이름을 오픈을 못해요. 근데 저에게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훌륭한, 가장 소중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기여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10년의 시간을 더 자랑스럽게 말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공화당은 수많은 프레임이 씌워져 왔어요. 뭐 퇴각정당이다, 정책이 없다, 뭐 무슨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광신도다. 그러더니 요새 또 박근혜 대통령 보고 뭐 저런 했던 이상한 가짜뉴스도 돌더라고요.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노선과 정체성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또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 공약들, 뭐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당으로서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단지도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청년 분야 공약의 이제 5번째 이제 시도 이제 향토학습 이제 건립비 50% 지원, 이 정책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정책은 이제 제가 이제 정책 이제 전략 회의 때 어떠한 문제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어서 정책 공약으로 이제 정책으로 탄생을 하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또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께 좀 여쭙고 싶어요. 혹시 향토학습, 그러니까 향토학사라고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사실 이게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기숙사인데, 이 사실 뭐 직접 운영한다고 하진 않고 이제 장학회라든지 뭐 인재육성재단 뭐 이런 것들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예산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대상이 누구냐? 수도권 내 이제 기숙사를 설립해요, 지자체가. 그래서는 자기네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이나 자기 지역 이제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을 수도권 기숙사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 입소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월 15만 원 정도의 숙식을 제공받아요. 그 기숙사에 들어가면.
그리고 또 그 안에 그냥 밥 주고 잠만 재우는 게 아니라 뭐 독서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해요. 물론 저는 서울 살아서 거길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체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뭐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뭐 이런저런 혜택을 주면서 월 15만 원 정도 하니까 학생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가고 싶은 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지역 학생들한테. 그럼 지역이 왜 이런 걸 하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 특히 대구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구 코로나라고 하는 건 절대 잘못된 거죠. 우한 폐렴, 중국발 살인 폐렴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오시는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향토 학사를 하는 이유는 그 지역 출신의 인재를 전국구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도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토 학숙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은 뭐냐? 어디겠어요? 호남. 그쵸. 호남 지역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거예요. 그 지역 출신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단순히 어느 지역만 해줘요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지역 간 정치적인 불균형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향토 학숙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전 지역의 고른 향토 학숙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수도권에 있는 향토 학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7개가 있고 이제 광역자치 단체가 이제 운영하는 이제 향토 학사가 지금 7개가 있고 하나는 건설 중이에요. 이제 건설 중인 것까지 하면 8개 있죠.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경기도 장학관, 강원 학사, 충북 학사, 전북 서울 장학숙, 남도 학숙, 탐라 영재관, 경남 남명 학사, 그리고 여기 이제 충남이 이제 건립 중이에요. 어느 지역이 없을까요? 대구 경북. 그쵸. 대구 경북만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제 좀 예. 마무리를. 예, 마무리 한 2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지금 2022년에 이제 서울 역세권 지역에서 이제 400명 규모로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2007년에도 무산이 됐어요. 왜 무산이 되느냐? 3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지역 청년 유출을 심화한다. 지역이 죽어간다. 2번째, 지역 대학생을 역차별한다. 3번째, 돈이 모자란다.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 건립이 되지 않았고 2022년에도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매년 그 향토 학숙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입소하는가? 경기도 384명, 강원 학사 479명, 충북 학사 320명, 전북 서울 장학숙 370명, 남도 학숙은 광주 전남인데 연 1454명, 탐라 연재관 287명, 경남 남명 학사 400명. 이 학생들이 월 1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남도 학숙 같은 경우는 1학기 75만 원을 받습니다. 뭐 약간 디테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인상이 됐다든지 인원에 좀 차이가 있다든지.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중국발 우한 폐렴이 대구 코로나라까지 비하를 받고 대구 경북 시민들, 시도민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탄압을 받고 이 저변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술수가 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우파 괴멸 음모가 무관하지 않다. 솔직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우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해요. 단순히 이거는 개인 간의 싸움, 개인의 단위의 싸움이 아니다. 국가와 민족 단위의 싸움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민족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건 싸움이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꼭 신경을 써주시고 정책 정당인 우리공화당에 많이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당은 우리공화당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공화당 함께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송파갑의 최진입니다. 네, 우리공화당의 보배, 이제 자유공화당이죠. 자유공화당의 보배, 최지민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그 예비 후보 인터뷰를 하시기로 하셨던 분이 우리
태극기의 보배죠. 최지민 팀장님이 하시기로 사실은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또 급히 처리하셔야 될 업무들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는 모셔보지 못했는데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꼭 모셔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들을 준비해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공화당 라이브, 우리공화당 뉴스, 이제는 자유공화당 라이브라고 유튜브 명칭을 먼저 변경을 했는데요. 내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대구 경북에 계신 국민분들을 위해서 국민돕기 성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 계좌를 성금후원은 우리공화당, 그러니까 우리공화당 당원이 자유공화당 당원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당원분들만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참고하셔서 많은 응원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공화당 라이브였습니다.